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페이지 279페이지네요.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입니다. 1번 점유권의 취득,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이런 말이 나오죠. 많이 익숙하시죠, 그죠? 앞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특별한 것은 없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280페이지 오시면 간접 점유의 취득 나오죠, 그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점유 승계의 효과가 있어요. 자, 요런 문제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고요. 그것을 승계해서 을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을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합산해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요 갑이 예를 들어서 타주고 을이 자주라면 을이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게 되면 자주 점유가 되지만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타주 점유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앞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해서 합산해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자가 승계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선택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갑에서 을로 넘어오게 된 이유가 만약에 상속을 통해서 넘어왔다면 이때는 민사상 법적주의도 승계가 되기 때문에 을은 합산해서 주장해야 되고 을의 점유는 아버지의 점유와 마찬가지로 타주 점유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판례 나오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점유권의 소멸도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2페이지 오시면 점유 효력이 나와요. 1번 점유의 추종적 효력에서 1. 점유의 태양. 자, 앞에서 했죠.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와 선의, 평온, 공용까지는 추정이 되는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하게 되면 패소 판결 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 재개 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번 점유 계속이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입증하게 되면 중간은 계속된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추가로 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점유 계속의 추정은 시작한 사람과 끝나는 사람이 다르더라도 여전히 점유 계속의 추정이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3번 권리의 적법 추정이죠.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요 권리라는 말이 나오죠. 권리. 요거를 동글뱅이 쳐서 밖으로 뽑아가지고 소유권이라고 좀 적어놓죠. 그럼 이렇게 돼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의미가 좀 들어오시나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꼬질이 안경은 저 인간 거구나라고 하겠죠. 그럼 저는 이 안경을 점유함으로써 뭐임을 추정받는 겁니까? 소유자임을 추정받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소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 추정된다는 말은 점유하고 있다면 일단은 그 점유물에 대해서 소유자임을 추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요 200조 요 규정은 동산에만 적용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뭐에 하나입니까? 동산에 하나고 그러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누가 소유자로 추정받습니까?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임을 추정받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자 한번 풀어볼까요? 점유의 추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동산의 점유자가 그 동산을 반환 시에 그 동산에 관한 유익비 상한을 청구하려면 이거는 앞에서 점유자 회복자 관계하고 풀어봐야 되겠네요. 먼저 우측에 점유자 회복자 관계를 풀어본 다음에 돌아와서 대표이자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나와요. 굉장히 뭐죠? 중요하죠.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점유권에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한 문제는 결국 뭐가 나오냐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반드시 나오고 나머지 부분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거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그 물건을 돌려주게 됐어요. 이랬을 때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요 점유자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던 경우에 적용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거를 잘 물어봐요.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사람에게 임차권이다라고 하는 권한이 있다면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전세권이다 그러면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유치권이다 그러면 유치권에 관한 규정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점유할 만한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에 해당하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지 점유자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지금부터 정리하려고 하는 이 점유자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에게 인정된다는 거, 적용된다는 거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째,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과실이 발생했다면 이 과실은 누가 갖느냐? 두 번째,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됐다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세 번째,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필요비나 유익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느냐?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대표 예제를 마저 풀어보고 들어갈게요. 다시 대표 예제입니다. 자, 282페이지 하단이죠. 점유의 추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동산의 점유자가 그 동산을 반환 시에 그 동산에 관한 유익비 상한을 청구하려면 그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 이를 점유해야 할 권한이 있었음에 대하여 주장 입증 책임을 진다. X다. 다시 말하면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니까 이 점유자란 이유로 비용 상한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굳이 자신에게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거 추정한다. 자주 점유임을 추정받죠. 3번, 물건의 점유자는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거 추정된다. 맞죠? 그래서 2번과 3번 자주 점유고 선이고 평온하고 공연함까지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4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시점을 입증하게 되면 중간은 계속한 것으로 추정이 되죠. 5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는 언제부터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패소시가 아니라 소 제기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서 넘겨보시면 284페이지에 점유자의 과실지리권이 나오죠. 자, 일단 과실이 뭐냐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그 물건의 용법에 따라서 수취하게 되는 이득,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너무 어렵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불로소득. 다시 말하면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데 얻게 되는 이득을 소득 우리가 과실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 과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연과실. 제가 사과를 가지고 있는데 가을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서 사과를 따게 됐어요. 소를 키우게 있는데 아침마다 우유를 짜게 돼요. 또 아니면 닭을 키우게 되는데 아침마다 달걀, 계란이 나요. 이런 것들은 뭐죠? 천연과실이죠. 그 다음에
법정 과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불로소득이란 말이고 이자, 차임, 지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월급은 과실이 아니에요, 그죠? 왜요? 불로소득이 아니잖아요. 또 매매 대금도 뭐가 될 수는 없어요? 과실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개념이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천연과실이든 법정과실은 과실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은 선의의 점유자라면 과실수취권이 있고요. 악의 점유자라면 과실수취권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점유하고 있던 그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차임, 지료를 수취할 수 있으니까 차임이나 지료를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악의 점유자가 수취한 과실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점유한 물건이 만약에 부동산인 경우에는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해야 되겠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만약에 수취했다면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다면 이때는 대가라도 변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악의 점유자가 대가를 변상하는 경우에는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과실이 필요하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요건에서 1번 점유자가 선이어야 한다. 조심할 것은 판례가 나와 있는데 무과실일 필요는 없고요. 다만 과실이 있다면 불법 폐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주의하셔야 되고요. 2번 언제 선이어야 되느냐. 천연과실이면 분리될 때, 사과 남으면 사과를 딸 때 선이어야 되고 우유면 우유를 짤 때 선이어야 되는 거고요. 법정 과실인 경우에는 선인 기간 동안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겠죠. 효과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A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하고 점유한 물건이 부동산이라면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해야 되고요. 만약에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다면 대가라도 변상해야 된다는 거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그 점유물이 멸실 훼손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두 가지로 나뉘어야 됩니다. 이 멸실 훼손에 대해서 만약에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노숙자인데 노숙자가 무단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 살고 있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그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아무리 노숙자라 하더라도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기 때문에 지진이 나서 그 건물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점유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뭘 부담해야 돼요? 책임을 부담해야 돼요. 자, 어떻게 책임을 부담하게 되냐면 선이이고 and 자주점유라면 이때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점유자가 악이거나 또는 타주 점유라면 이때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든요.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and와 또는이죠. 다시 말하면 점유자가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려면은 선이이고 거기다가 뭐 해야 돼요? 자주 점유여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선이더라도 타주면 전부고 자주라 하더라도 악이면 뭐예요? 전부예요. 헷갈리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선이이고 거기다가 자주 점유여야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고요. 악이거나 타주면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죠. 그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하는 동안에 비용을 지출했어요. 자,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이 문제인데 비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가 있어요. 자, 필요비라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비용, 보존비를 말하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 뭘 말하냐면 수리비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물건이 고장 났을 때 그것을 수리하는 비용, 이거 우리가 필요비예요. 유익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익을 주는 비용, 이익이 있는 비용인데 쉽게 말하면 뭐죠? 개량비인 거죠. 그래서 물건을 좀 더 좋은 물건으로 개량한 것은 유익비. 그 물건을 현상 유지하고 수리하는 것은 뭐가 돼요? 필요비가 되는 거죠. 자, 이 필요비든 유익비든 이 비용에 대해서는 선의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악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주의하실 것은 필요비의 경우에는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이때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합쳐 볼게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잖아요. 특히 점유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용이익이라는 과실을 수취하게 된 거거든요. 따라서 그 경우에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했기 때문에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해요. 따라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필요비의 경우는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청구하게 되는 거죠? 악의 점유자가 청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의의 점유자라면 과실을 수취하게 되고요. 과실을 수취하게 되면 통상의 필요비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요. 그 다음에 유익비에 대해서도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익비는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청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회복자는 점유자가 지출한 지출 비용이나 또는 가액의 증가액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돼요. 누가 선택합니까? 회복자가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은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 유익비는 선의의 점유자든 악의 점유자든 청구할 수가 있는데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 청구하게 되고요. 이러한 청구에 대해서 회복자는 점유자가 지출한 비용이나 가액의 증가액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고요. 이러한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유익비와 필요비를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비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허용한다. 그럼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요 지출한 비용과 증가액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회복자인데 점유자가 선택해서 청구한다라고 하는 것도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286페이지 오시면 대표 예제가 나와요. 작년도 문제네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뭐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하죠. 2번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지금 이행지체로 인해서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다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3번 악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했어요. 자, 그러면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을 했는데
악의 점유자라면 전부에 대해서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자, 유익비에 대해서는 지출 비용이나 증가액 중 선택하는 것은 누가 선택합니까? 회복자가 선택하니까 점유자가 선택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무유인 매매 계약의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의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을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권을 이유로 필요비나 유익비 상한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이 맞는 질문이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우측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점유보호 청구권이 나옵니다. 일단 점유보호 청구권에 대해서는 204조가 중요하거든요. 법조문 읽어볼게요. 204조랑 점유자가 그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침탈이 존재해야 됩니다. 침탈이라는 말은 강제로 사실상 지배를 박탈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따라서 훔쳐가거나 뺏어가거나 그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한 후에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란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갑이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사기당했든 어쨌든 간에 스스로 인도한 것은 뭐가 아니죠?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맨 밑에 있는 판례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침탈이 필요한데 사기당했든 어쨌든 간에 스스로 인도한 것은 침탈이 아니므로 갑은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법정 보시면 이항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시계를 을이 훔쳐갔어요. 절지. 그럼 뭐가 있는 거죠? 침탈이 있는 거죠. 근데 을이 또다시 이 시계를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근데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망.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되거든요. 자,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나 방해 제거 청구권은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몇 년입니까? 1년인 거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자, 우리가 물권 중에서 용익 물권만 소멸시효 걸리고 다른 물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점유권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그럼 1년이라는 기간은 뭐냐면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이해합니다. 자, 1년은 뭐라고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또 우리 판례는 이 1년이라는 기간을 출소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해해요.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출소기간인 것은 이게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1년 내에 청구할 수 있고 그 1년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출소기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한번 내용 한번 보시기 바라고 특히 289페이지 오시면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잖아요.
내용이 유사합니다. 한번 법조만 읽어보시면 되고 방해 예방청구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90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표예제가 나옵니다. 소유자 갑으로부터 가옥을 임차에 점유한 을을 병이 불법으로 몰아냈죠. 그럼 이건 뭐예요? 침탈인 거죠. 그 가옥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그러면 갑은 간접 점유자고 을은 직접 점유자고 또 병이 뭘 했습니까? 침탈을 했으니까 갑도 을도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갑에게는 무엇도 있죠? 소유권도 있으니까 갑은 소유권을 이유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1번 을은 병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맞죠? 2번 갑은 병에 대하여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맞죠? 3번 갑은 병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X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병의 점유 침탈 후 1년이 경과하면 을은 병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몇 년 동안요? 1년 동안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요. 5번입니다.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에요. 따라서 임차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5번. 그리고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는 이상 병에 대하여 임차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되고 이건 우리가 임차권의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점유소와 본권의 소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이 사람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후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이 사람은 재판에서 패소합니다. 판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침탈이 있어야지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겠죠. 이때 갑이 자, 그러면 어차피 내 거니까 내가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참에 을은 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돌려주라고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판사에게 요구할 수 있느냐? 없다는 점이죠. 29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판사는 점유권만 가지고 판단해 줘야 되고요. 무엇을 고려하면 안 돼요? 소유권, 본권을 고려해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면 패소 판결을 받겠죠. 그럼 다시 소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반환 청구했을 때 승소할 수가 있느냐? 있다. 자, 왼쪽 맨 밑에 양자의 소는 전혀 기초를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 따라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208조 1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면 승소하고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점유자에 뭐가 나오냐면 자력구제가 나옵니다. 이 자력구제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먼저 했던 건 뭐냐면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은 없지만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되고요. 이에 반해서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아시죠? 그죠? 자, 이거 가지고 지금 볼 건데 일단 어떠한 침해가 있을 때 원칙은 국가를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돼요. 국가 구제가 원칙인 거죠. 다시 말하면 스스로 힘으로 구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로부터 구제받는 것이 어렵다라고 판단된다면 국가로부터 구제받는 것이 기대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자력구제권이 인정이 되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 자력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뺏겼다면 자력으로 탈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자력 탈환권은 제한이 있어요. 동산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뺏거나 추적 시까지만 뺏을 수 있고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즉시만 자력으로 탈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자력구제권 행사하는 과정에 법익의 침해가 있다면 그것은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까지 정리하면 돼요. 자, 구체적인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국가를 통해서 구제받는 것이 원칙이고요. 자력구제권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292페이지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면 준점유가 나오죠. 자, 그럼 이건 뭐냐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점유죠. 그러면 물건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으면 뭐가 되느냐? 이거 우리가 준점유라고 하고요. 준점유에 대해서도 점유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자, 우측에 보시면 대표예제가 나오죠.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점유권에 기인한 손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X죠. 그죠? 틀린 걸 하네. 다시 한번 1번. 점유권에 기인한 손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X입니다. 그죠? 정답이 잘못됐는데요. 다시 말하면 점유권에 기인한 손은 본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재판할 수가 없죠. 1번 X입니다. 2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화 및 공연하게 점유를 추정한다. 맞죠? 3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거 추정된다. 맞네요. 그죠? 답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드리고요. 4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거 추정한다. 맞죠? 5번. 전세권, 임대차,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 점유자니까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맞네요. 따라서 이 문제 답은 해설도 답도 잘못됐네요. 1번이 답입니다.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점유권만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고요. 본권을 이유로 재판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이 X가 됩니다. 정답을 1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소유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